우리 대통령 네 분께서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갈라 만찬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멋있어요. 서울공항에서 우리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을 양 어깨에 탁 날개 달고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착륙해서 영접하고 1년의 행사를 마치고 이 첫 스팟라이트를 받는 갈라쇼. 스페인 국왕 부부가 호스트를 하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가 위상을 대표하는 상징성 헌법기관 대통령 부부가 당당하게 현장에서 스팟라이트를 보는 거 한편으로는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격식을 갖춘 이 갈라 만찬에 와인 테이블을 꽃보다는 과일로 장식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트네그예요. 네, 좋은 와인의 향을 방해하는 꽃향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대개는 향이 없는 꽃을 쓰거나 과일로다가 장식을 합니다. 세계적인 와인 애호가들이 이제 예의주시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 현장의 갈라쇼의 메뉴라든가. 근데 그건 몰랐어요. 네. 와인의 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요. 목 넘김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양초도 놔요. 양초. 이게 모양을 위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양초 장식은 냄새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잡냄새가 없는 상황에서 와인 향을 즐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는 매너와 바디 랭귀지가 함의하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이블 세팅, 그 다음에 누구 옆에 앉는가, 누가 스팟라이트를 받는가라는 것이 참 그 갈라쇼라는 게 거기서 뭐 경론을 벌이고 핏대를 올리는 그런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아한 웃음을 나누지만 웃음 속에 숨어 있는 비수, 네. 계산서 네. 뭐 이런 것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냉혹함, 이거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나토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전략 검토를 하는 회의로 운영이 되는데 이번이 바로 그런 회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나토는 No Action Talking Only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행동 조치 없이 그 무임승차하는 그 안보 논의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스스로 나토가 2%까지 올리고 GDP 대비 국방비, 자국의 국방비를, 군사비를. 근데 요번에 전략은 아무래도 안보 플러스 경제 안보가 주 테마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러 제재의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함과 동시에 다음 타겟은 중국이다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과 호주와 뭐 뉴질랜드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게 상당히 중국으로 하여금 민감한 반발을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을 이제 구조적 도전이라고 명명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반발하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자꾸 이렇게 돌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토 정상회담 플러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가 참석한 이 회의가 과연 어떠한 액션 아이템, 회의와 갈라쇼와 뭐 모든 일정에 뭔가 들고 가는 그러니까 뭐 테이크 홈 어웨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테이크 어웨이 포인트 마치고 하면 기분 좋았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부담과 전략적 고민을 더 심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그 마지막에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의 전략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는 회의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는 리스본에서 열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그 당시에 굵직하게 방향을 정했던 전략 개념 검토 회의로 운영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등장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문제를 공감대를 이루면서 눈을 아시아로 돌리는 지금 아주 중대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인도 태평양판 그 아시아판 나토 아니냐라는 그 중국 측의 우려도 일견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구체적인 그 조치가 그렇다고 중국이 바로 맞대응을 하는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가들이 어쨌든 요청도 하고 유인도 하고 안 되면 압박도 하는 양측의 조치가 있을 것. 특히 중국도 바로 압박으로 맞대응하는 것보다는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줄세우기.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게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줄세우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세계가 이제 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냉전 정식의 그 과실을 서로 논의하는 때가 지나고 다시 신냉전의 안보 질서로 다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 논의가 주를 이루겠지만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견제와 봉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가입 문제가 이번에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될 텐데 나토는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웨덴과 핀란드는 튀르키예, 과거 이름으로 터키의 반대로 그동안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튀르키예가 이 두 국가의 가입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결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토의 가입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나토의 아시아로의 진출의 행보에 대해서 최근 중국은 브릭스 회의를 통해서 진영을 단속하고 반감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 나라들과의 과거에 시진핑이 강조해왔던 1대1로 선상에서의 나름대로 그 양극화된 블록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대한민국 시각에서 이 나토 정상회의를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은 과연 북한 비핵화 문제가 아젠다에 핵심 아젠다에 선언적인 관심 표명이 아니고 핵심 아젠다에 포함되는가라는 건 저희 물론 한국과 윤석열 대통령님과 호주 대통령 총리 사이에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한 건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대국들이 논의 구제에서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가 조금 그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나 당장 급한 건 아니다라는 식이나 백버너 현상이라고 해서 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는 매우 중요한데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반중 대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신호로 읽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한국의 생존 전략에 이것이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우리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보실 관계자는 초청을 받았을 뿐 나토의 집단 방위 실천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렇겠느냐? 특별히 상황이니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뒤처리 혹은 그 종결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아시아에서 지금 양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확실하게 한미일 라인을 더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에 참석할 때 그 참모진, 비서진을 과연 어떻게 구성했는가라는 것을 예의주시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서 외교 다양한 비서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당초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국방 분야의 실질적인 K 방산 무기 수출을 직접 검토하고 보좌할 만한 비서진을 처음에 참석시키려고 하다가 전략적인 논의 끝에 이제 일단은 이번 회의 때는 직접 안 하는 그런 방면으로 한 것은 이런 측면의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러시아 측의 그 반발 그런 것도 고려되고 중국이 이 앞으로 그 나토 정상회의에 나오는 최종 그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과연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조적 도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 조치라. 그러니까 서방 진영과 권위주의 세력 간의 그 다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관되게 이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중요한 공격 포인트 그런 프레임으로 설정한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 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접촉들을 교섭 활동을 많이 했으리라고 뭐 생각을 하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우리가 짊어지게 될 부담 이런 것들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바도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력 미디어들이 이제 대통령이 짊어지게 될 여러 가지 그 전략적 부담을 이렇게 회칠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동행하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패션, K컬처라든가 여러 가지 행보, 역시 그 핵심적인 전시 기획을 전공했던 코바나 컨텐츠 기획 회사의 대표다운 그런 여러 가지 그 스페인의 뭐 한국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걸 방문하는 등등의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그 패션이나 컬처 이런 데만 이렇게 너무 부각을 하다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방향으로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논의의 핵심 포인트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좋은 성과 거두고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달라진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는 정상회의와 성과를 또 국회에서 또 같이 그 결과를 나누고 미흡한 거는 미흡한 거대로 또 보완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이 거기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그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등 우리가 우리 달라진 국가위상과 참모들의 전략적 사고를 믿고 성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의는 그 안보적 그 주제가 매우 선명하고 강해서 기타 경제적 성과를 거행하는 대화들이 오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하튼 대통령께서 성과 거행하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것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총리와 뭐 악수를 했느냐 아니냐 스탠딩 회담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 첫 다자 외교 무대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귀국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